자, 6번입니다. 오늘 산화환원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요. 자, 산화환원 언제나 모든 분들의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산소, 수소, 전자, 그리고 산화수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산소가 플러스 될 때, 수소가 마이너스, 전자 마이너스, 산화수가 플러스 될 때 산화라고 하고, 환원은 산화의 반대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환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산화제와 환원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산화제는 소화제를 먹어서 소화제가 우리를 소화시켜주는 것처럼 산화제는 어떤 물질에 닿아서 그 물질을 산화시키는, 그러니까 산화제 입장에서는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을 산화시키면 나는 그 반대의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고 산화만 시킬 수는 없고요. 산화가 일어나면 반대로 자신은 환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원은 항상 산화랑 반대의 형태로 가는데, 환원제라고 하면 남을 환원시키는 성질을 의미하고, 그러면 자신은 산화가 되는 형태를 환원제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환원제를 찾으라고 하죠. 자, 환원제는 남을 환원시키고 자신은 산화되다 보니까 산화될 수 있는 이 상황을 찾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산화 환원은 아는데, 산화제 환원제를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반대로 풀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산화제 환원제와 산화 환원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하시고, 자, 환원제라는 것은 자신은 산화되는 것이다 보니까 수소를 발생하는, 그러니까 수소를 내기 쉬운 물질, 그리고 전자를 잃기 쉬운 물질, 산소와 화합하기 쉬운 물질, 발생기에 산소를 내는 물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낸다는 것을 마이너스로 봐야 되겠네요. 자, 수소를 내기 쉽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수소를 잃기 쉬운 물질, 그래서 낸다는 뜻을 잃는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4번도 산소를 낸다, 산소를 잃는다로 보시면 6번에 1번은 수소를 잃는 거기 때문에 산화 맞죠? 그리고 전자를 잃는다, 전자를 마이너스 하는 거기 때문에 맞고요. 산소를 플러스 한다, 그리고 발생기에 산소를 마이너스 한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환원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에 이제 중크롬산 이온에서 산화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산화수는 주기율표를 일단 기본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주기율표가 1번부터 20번까지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하고, 그 주기율표상에서 세로줄을 기준으로 족이라고 합니다. 족. 그래서 1족부터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플러스 8의 산화수를 가지고, 반대로는 0으로 시작해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런 산화수를 가지는데, 이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다고 생각하고 더 작은 숫자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화수가 우선순위가 돼요. 자, 플러스로는 1, 2, 3, 4, 마이너스로는 마이너스 3, 2, 1, 0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냐? 중크롬산 이온이 CR이 2개가 합쳐진 거고, O는 7개가 있는 상태죠. 자, 이것을 서로 더했을 때 산화수가 지금 문제 위에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 두 개의 산화수를 더했을 때 전체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뭐 위험물의 화학식이라던가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NaOH 같은 경우는 위쪽에 아무것도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이온 상태로 뭔가 마이너스라던가 플러스 숫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Na 하나랑 O 하나랑 H 하나의 산화수를 다 합해서 0이라서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위쪽에 뭔가 있는 상태는 전체 다 합쳤을 때 산화수가 어떤 숫자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크롬, CR의 산화수죠.
자, 이것의 산화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 이거를 구하려면 O는 알아야 되겠죠. O는 주어지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뭘 가지고 알 수 있냐? 주기율표에 이 위쪽에 숫자를 가지고, 산화수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산소는 수헬리베 붕탄질 산 했을 때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16쪽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화수는 마이너스 2를 가지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자, 크롬이 2개가 있고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는 O가 7개가 있는데 이걸 전체에 더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7개 있으면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이 앞에가 몇이 돼야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냐면 앞이 플러스 12가 돼야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곱하기 2는 플러스 12가 돼야 되고 그래서 크롬은 플러스 6의 값을 가져야 전체 12를 만들 수 있어서 크롬의 산화수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이고요. 화학 반응에서 밑줄 친 원소가 산화된 것은 자, 여기에서도 이제 산화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산화환원 그 문제인데요. 산화환원을 구분할 때 또 반복하게 되죠. 산소, 수소, 전자, 산화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상태가 되는데 자, 산소, 수소, 전자가 플러스 되는지 마이너스 되는지 그것을 비교할 수도 있지만 산화수로 비교하면 이 전체를 산소, 수소, 전자를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전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H2가 Cl2 이렇게 있을 때 HCl을 만들어낸다 했을 때 자, 어떤 원소가 한 종류로만 결합이 돼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산화수를 0으로 보도록 약속을 합니다. 자,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들 둘이 결합이 된다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둘 다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는 2개가 서로 결합하고 있어서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이때는 산화수가 0입니다. Cl도 같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0이고요. HCl은 서로 같은 원소가 아니죠. H가 Cl하고 서로 만난 겁니다.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한 거다 보니까 아까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주기율표의 그 족을 왼쪽부터는 플러스 그리고 오른쪽부터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 순서대로 진행을 했을 때 각각의 주기율표의 어떤 위치, 어떤 산화수를 가지는 위치에 있는 원소인지 생각해 보시면 수소는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원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왼쪽 첫 번째라서 플러스 1의 값을 가지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는데 자, Cl은 어느 쪽에 있냐면 수헬립의 붕탄질 쭉 이렇게 나열했을 때 17쪽인 마이너스 1 산화수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Cl은 화살표 왼쪽 반응하기 전에는 산화수가 0이었다가 오른쪽에 반응을 진행한 HCl 상태에서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0에서 마이너스 1이 된 건 산화수가 감소한 거죠. 그래서 산화수가 줄어들었으니까 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에서도 개수는 생략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쓰면요. Z에는 둘이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혼자 있죠. 같은 종류의 원소가 혼자 있으면 누구랑 힘을 겨룰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산화수가 0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H2Cl2와 같은 상황이에요. 혼자 있어도 0, 같은 게 2개 붙어 있어도 산화수는 0입니다. 자, O의 경우에 같은 게 2개 붙어 있는 O2다 보니까 여기도 산화수는 0인데요. 자, 이게 서로 만났을 때는 Z에는 일단 모르는데 산소는 산화수가 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산소는 1번부터 20번 사이에 쭉 나열을 해보면 마이너스 2 산화수를 가지는 16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Z에는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서로 결합해서 오른쪽 위에 아무 숫자가 없는 0 상태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비교하면 되냐면 Zn이 화살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떻게 변했냐. 자, 산화수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플러스가 된 이 경우는 산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번은 KBr, Cl2, KCl, Br2입니다.
자, KBR은 서로 다른 원소다 보니까 K가 플러스 1을 가져요. 주기율표에서 어떤 위치인지 생각하시면 이쪽에 있습니다. 플러스 1에. Br은 K라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는 것과 함께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브롬은 할로겐 원소입니다. 할론 소화약제에 CFCl, BrI 요 순서대로 할론 번호를 매기죠. 거기에 들어가는 C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할로겐 원소니까 Br은 17족이고 산화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Cl의 경우는 같은 원소가 두 개 같이 붙어 있으니까 산화수는 0이 되겠고, K는 플러스 1, Cl은 할로겐 원소니까 마이너스 1, Br은 같은 원소 그대로 두 개 붙어 있으니까 0. 그러면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야 되냐? Cl과 오른쪽의 Cl을 비교했을 때 산화수는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때는 환원이 되겠습니다. 환원. 4번에 Ag 플러스 Cu 그리고 Ag랑 Cu 2 플러스 이렇게 됐는데, 자, Ag는 위에 지금 플러스만 있죠. 즉 플러스 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g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에요. 자, 다른 곳은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없죠. 그러니까 0인 상태인 거고, Ag는 한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상태로 플러스 값을 가지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Cu는 어떻게 될까요? 이 오른쪽 위에 아무것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산화수가 0이 되겠죠. 화살표 오른쪽으로 갔을 때 Ag는 이 플러스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산화수의 상태가 0이 됐다는 뜻이겠죠. Cu는 이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첨자가. 그래서 Ag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산화수가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플러스 1에서 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으니까 이 상태는 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화에 해당하는 2번이 답이 되겠고, 지금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 전체적으로 좀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이 한 문제만 제대로 푸셔도 앞에 산화수를 구했던 문제, 뭐 다른 산화수 문제 다 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이거랑 비슷한 문제들도 이제 풀어보신다면 주기율표를 차근차근 찾아보시면서 이제 푸시면 되고요. 또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가 아닌 원소는 굳이 주기율표를 찾아서 산화수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20번 이후의 원소는 1번부터 20번 사이의 원소랑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을 찾으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산업기사 일반화학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연습하셔서 이 문제는 꼭 맞추시길 바랄게요. 7번입니다. 다음 밑줄친 원소 중 산화수가 플러스 5인 것은, 자, 이 산화수를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게 이제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산화제, 환원제로서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산화수를 구할 때는 이 밑줄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화수가 항상 고정된 게 아니고 어떤 원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밑줄이 쳐져 있지 않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소들의 산화수가 뭔지 알려면 주기율표의 위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주기율표를 자꾸 그리게 되는데 바로 떠오르시면 더 좋겠죠? 자,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주기율표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왼쪽부터 숫자를 매길 때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매기는 거, 또는 오른쪽으로부터 순서를 매길 때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로 매길 수 있는 이 숫자가 산화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원소 안에서도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원소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래도 조금 우선적으로 되려고 하는 산화수는 이 숫자가 작은 부분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쪽을 더 이제 산화수로 되려고 합니다. 원소들이.
자, 그래서 나트륨의 경우에는 첫 번째 1조 건소이기 때문에 플러스 1에 곱하기 2, 크롬에 곱하기 2, 그리고 산소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곱하기 7을 해서 0이 되는 숫자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칼륨도 플러스 1조 건소라서 곱하기 2 해주시고, 황이 몇 개인지 모르고, 그리고 산소는 마이너스 2 곱하기 4를 했을 때 0이 되는가. 세 번째 플러스 1 더하기 질소 마이너스 2 곱하기 3을 했을 때 0이 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크롬이 몇인지 궁금한데, 크롬이 지금 산소라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는 거 3개와 결합을 했죠. 0이 되는 값이 이제 크롬의 산화수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산화수가 플러스 5가 되는 것은 바로 3번인 질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소의 자릿수를 생각을 해봐도 이쪽 자릿수가 마이너스 3도 가지고 플러스 5도 가질 수 있는 15족 원소라는 것을 알면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주기율표 창에서 산화수는 항상 이제 플러스 5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크롬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전이 원소의 경우에서는 더 숫자가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여기 산화수에서 주의하실 점 하나는 과산화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산소를 보통 마이너스 2의 산화수로 계산을 하잖아요. 과산화에서는 산소의 산화수를 마이너스 1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Na2O2와 같은 것들이 Na2O여야 맞는데 여기에 산소 하나가 들어간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될 수 있냐면 Na가 플러스 1의 산화수를 2개 가지고 산소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2개 가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억지로 산소를 끼워 넣기 때문에 산화수가 일시적으로 예외적으로 바뀌는 거다 라고 보시면 다른 문제를 응용하실 때 좀 더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